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에서 벨기에와 북부 이탈리아 지역을 확보하며 외교적 군사적 승리를 거둔다. 부패와 내분이 만연한 총재 정부는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며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상에서 멀어진다. 파리에 입성한 나폴레옹이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자 대중의 지지를 잃은 총재 정부는 위기를 직감한다. 국내 정치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총재 정부는 나폴레옹을 영국 침공사령관에 임명하여 외부 전선으로 보낸다. 프랑스 해군력의 열세를 인지한 나폴레옹은 영국에 직접 맞서기보다 중동 및 인도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 약화에 나선다.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점령한 후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통해 영국이 인도와 교역하는 경로를 제어하려 한다. 나폴레옹의 구상은 당시의 기술적 한계와 영국의 저항으로 실패하지만 수에즈 운하의 초기 아이디어이다. 수에즈 운하는 1869년 프랑스 기술자 페르디낭 드 레셉스에 의해 실현된다. 이집트 원정에 나선 나폴레옹은 1798년 6월 9일 지중해 동부로 향하는 항로의 거점 몰타를 노린다. 호라티오 넬슨이 프랑스 함대를 추격하지만 항로를 기민하게 바꾸어 감시망을 벗어난다. 지중해 중심의 해군 기지 몰타를 장악한 나폴레옹은 7월 1일 알렉산드리아에 다다른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함대를 해안과 섬들에 둘러싸인 아부키르만에 정박시킨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아부키르만은 좁고 깊어 영국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카이로를 향해 진군한 프랑스군은 7월 13일 이집트 원정의 첫 번째 교전 슈브라 키트 전투를 치른다. 나폴레옹은 보병과 포병을 조합한 사각 대형의 방어 전술로 이집트의 지배 세력 맘루크의 중무장 기병을 무력화시킨다. 첫 전투의 승리의 사기가 고취된 프랑스군은 7월 21일 카이로 인근에서 벌어진 엠바베 전투에서 맘루크의 주력군을 격파한다. 나폴레옹은 약 9마일 떨어진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역사의 현장을 내려다본다. 여겨 피라미드 전투라 이름짓는다. 카이로에 입성하여 새로운 행정부를 만든 나폴레옹은 영국령 인도에 대한 전역을 위해 기지 확보에 나선다. 넬슨은 프랑스 함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중해를 가로지르며 탐색하다 8월 1일 아부키르만에서 프랑스 함대를 발견한다. 해군보다 육상 작전에 더 큰 관심을 둔 나폴레옹은 해군 지휘를 프랑수와 폴 브루이스 제독에게 맡긴 바 있다. 브루이스 제독은 프랑스 함대를 해안에 너무 가까이 정박시켜 기동성이 제한된 방어 진영을 유지한다. 영국 함대를 두 개의 부대로 나눈 넬슨은 프랑스 함대를 양쪽에서 포위하는 교차 공격 명령을 내린다. 첫 번째 부대는 해안 안쪽을 따라 진입하여 해안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공격에 나서고 두 번째 부대는 프랑스 함대의 바다 바깥쪽에서 접근한다. 양면 공격으로 프랑스 전열의 선두 함선은 교차 사격에 갇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프랑스 전열 선두의 함선들이 3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영국 함선의 강력한 포격에 붕괴된다. 영국의 전열함은 중형 및 대형 대포의 비율이 높아 더 긴 사거리와 높은 화력을 자랑한다. 중앙에서 저항한 함선들 역시 영국 해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 무너진다. 오후 10시경 프랑스 기함 오리엔트가 폭발하자 후방의 전열함 2척과 호위함 2척만이 혼란을 틈타 빠져나온다. 선두와 중앙의 괴멸로 총 17척의 함선 중 전열함 2척과 호위함 2척이 파괴되고 전열함 9척이 포획된다. 프랑스 해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넬슨은 이집트 주둔 프랑스군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한다. 프랑스 해군을 압도한 넬슨의 전열 전술은 트라팔가 해전으로 이어진다.